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스케줄을 좀 잡아드리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요인, 예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저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부동산에 움직이는 요인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물리적 요인. 그래서 요 네 가지들을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을 이해하는 거고, 결국 이것이 이제 학습의 방법이다, 학습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요인이라는 건 결국 우선 인구의 변화나 뭐 이제 지역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따로 학습이란 개념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트렌드를 내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뭐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거는 이제 경제 상황이죠. 경제 상황, 그다음에 금리, 뭐 그다음에 세금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또한 뉴스 등을 통해서 충분히 관심만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지 학습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기술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임장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인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체크리스트 하나 정도 있으면 돼요.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 체크리스트 상에 맞냐, 틀리냐, 뭐 잘못됐냐, 수선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인 거라서 이것도 학습의 영역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법률적, 제도적인 요인에 대한 것이 가장 학습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부동산 활동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의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의 활동이 있습니다. 자, 거래를 하게 되면 사고 팔기도 하고요. 이용을 하게 되면 임대차를 주거나,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머물거나, 내가 뭐 활용을 하는, 뭐 운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단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선제되는 건 뭐죠? 계약이라는 것이 있으면 계약. 자,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매매할 때도 그냥 우리가 동산을 간단한 거를 사고 파는 것처럼 간단한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계약을 할 때도 세금 관련된 거, 뭐 부가세 관련된 거, 뭐 그다음에 이 나중에 활용에 대한 거, 뭐 중도금, 잔금, 뭐 그다음에 그 이전 뭐 그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계약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탈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주거 이런 것도 똑같이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명적으로 민법상의 이제 매매계약 개념인 건데, 이제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뭐 연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계약들은 결국은 이제 사적 자치의 민법의 핵심 원칙인 사적 자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사적 자치에서도 법률의 위반 등이 발생되지 않고 부당하지 않게 내가 계약을 하고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민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민법을 공부하고 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같이 플러스로 공부를 해줘야지 내가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용도 하잖아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지 내가 계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가장 1순위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민법을 어디서 배워야 되나? 중개학원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중개학원에, 그 화면 다시 가면.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동산 지식 수준을 매우 극대화시킨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중개사 시험 보면 과목에 부동산학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먼저 들어갑니다. 민법이 들어가고요.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공시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 세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도시재생법이나 이제 우리 말하는 이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법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공부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다, 공인중개사 공부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운다고 해도 어디 버릴 만한 거는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고, 시험은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되고, 시험에서는 수험생은 을이에요. 을이란 거는 답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 맞춰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라는 것이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고 많습니다. 양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개사 공부 과목을 모든 걸 다 수강한다? 이거는 너무 좀 과유불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다시 K목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KMOOC입니다. K목이라고 하기도 무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K목에 들어오시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일반인들한테 여기 보면 이제 학교가들이 쭉 나와 있죠. 학교 또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들을, 특강들을 모아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데 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도 저도 여기서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은 여기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인공지능 때문에 관심 있는데 여기서 인공지능 관련 과목도 수강하고 있어요. 왜? 대학의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자,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법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민법을 치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요. 민법을 치시면 여러 가지 민법 강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민생활과 민법 이런 강의도 있고요. 민법학 입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민법 공부를 대단히 뭐 중개사 시험이나 무슨 사시 이런 거를 준비하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의 민법인 거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요 이제 교수님 거를 클릭을 해보고 강의 커리큘럼을 한번 봤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을 보고 제가 원래는 민법 강의를 제가 해드리려고 했다가 중단했습니다. 더 하지 말자. 왜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강의를 하고 계세요. 이거 대학생 때나 들었지. 대학생 때 들은 거 지금 다시 들으면 또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를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랑 나이가 40이 50이 됐을 때 삼국시를 읽는 느낌은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강의 들으시려고 돈 내고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K목에서 저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는 거를 부동산 공부의 시작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K목에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네프콘에서 추가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상식적인 거, 일반적인 거 강의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니까 K목을 활용해서 우선 부동산으로 말씀드리면 민법부터 우선 공부를 여기서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공부의 첫 걸음, 민법에 대한 공부는 이쪽 K목에서 열심히 들으시다. 그렇게 추천드리는 거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